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선택 영역의 옵션 값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인 옵션은 패더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파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꽃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던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패더 값이 0인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드래그하게 되면 화면 안에 이렇게 정형화된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와 J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은요. 레이어 1번을 눈을 안 보이게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영역이 그대로 깔끔하게 복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레이어 1번을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패더 값을 30으로 지정을 하고 사각형 형태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사각형 선택 툴로 사각형의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패더 값이 적용이 되고 나니까 가장자리 영역이 이렇게 둥글게 바뀌었어요. 가끔 본인이 패더 값을 설정한 걸 모르고 저는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패더 값의 설정이 0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다른 수치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영역을 다시 컨트롤 J를 눌러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레이어 1번 눈을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보니까 가장자리 영역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백그라운드까지 보이지 않도록 하고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영역이 패더 값 30픽셀 단위로 이렇게 반투명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투명의 형태를 만들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배경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거나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다시 레이어 1번을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원형 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툴로 패더 값이 0인 상태로 이렇게 화면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J를 눌러보면 가장자리 영역이 이렇게 선명하게 잘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패더 값을 20으로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이렇게 꽃 부분을 드래그하고 다른 영역을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자, 다른 영역을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사각형 형태에서는 우리가 패더 값을 지정을 했을 때 사실 티가 바로 났었잖아요. 가장자리 영역이 이렇게 둥글게 변하면서. 그런데 원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린 선택 영역보다 조금 작아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기가 별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더 값이 있는 상태로 선택을 했는지 패더 값이 없는 상태로 선택을 했는지 모르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렇게 복제를 해보면 가장자리 영역이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패더 값을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크게 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패더 값을 80을 지정을 하고 아주 작은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마우스에서 손을 뗐을 때 이런 경고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큰 값을 입력을 하고 선택된 영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선택 영역을 표시할 수 없다는 알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 영역을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은 패더 값의 수치를 줄여서 10 정도로 두고
아주 작은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죠. 패더 값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영역의 가장자리 부분이 좀 달라지는데요. 자, 패더 값이 12인 가장자리 둥근 이런 원을 하나 그렸고요. 패더 값을 3으로 설정을 하고 가장자리에 추가적으로 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된 영역을 제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Ctrl J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패더 값이 3인 경우에는 가장자리의 투명 영역이 굉장히 작고요. 패더 값이 10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자리 영역에 부드러워지는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바뀌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안 보이는 상태로 확인을 하면 3픽셀인 경우, 10픽셀인 경우 여러분들이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경에다가 다른 색상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색상 위로 이렇게 이미지가 뿌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려면 패더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이 반투명도의 간격이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패더 값을 40으로 지정을 하고 원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 Ctrl J를 눌러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가장자리의 반투명 영역이 커져서 반투명 영역이 훨씬 더 커졌죠? 그래서 배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앉힐 수 있는 이러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패더 값은 사각형 형태나 원형의 형태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향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올가미 툴이나 퀵 셀렉션 툴 모든 선택 영역에서 다 가능하다는 것을 곧 배우게 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패더 값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